네, 안녕하세요. 세차원입니다. 오늘은 코틀린의 기본적인 구문 신텍스에 대해서 한번 자바랑 비슷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은 자바랑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뒤에서 다 자세하게 다시 다 배울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 정의하는 법인데요. 패키지는 자바랑 같이 거의 같습니다. 패키지는 파일 최상단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마이 데모라고 패키지를 설정했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꼭 이 경로에 이 파일이 있어야 했지만 코틀린 같은 경우에 디렉터리에 상관없이 파일을 위치시켜도 되기 때문에 꼭 패키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 폴더에 그 패키지 파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자바랑 좀 다른 점이고 좀 더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바랑 비슷합니다. 함수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자바랑 좀 많이 다릅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반환 타입이라든지 접근 지정자, 접근 한정자 같은 게 먼저 나오는데, 코틀린에서는 먼저 펀이란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인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리턴 타입이 나오는데요. 리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생략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펀 키워드로 함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제 코틀린 같은 게 계속 간결한 문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 구문이 하나의 식으로 좁혀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생략될 수 있냐면, 이제 함수 바디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는 함수 바디가 없습니다. 함수 바디가 없고 그냥 식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리턴이 생략 가능합니다. 이 위에 함수랑 밑에 함수랑 같은 건데, 이거는 블럭으로 표현된 거고 이건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블럭이 없어지고 리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 B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퀄 문자를 써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함수를 정의한 경우에는 리턴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코틀린에서 이렇게 뭔가 줄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틀린에서도 이제 보이드 같은 게 있는데, 자바에서는 리턴할 값이 없으면 그냥 보이드로 리턴을 했는데, 실제로 아무 값도 없이 그냥 리턴 되는 거였는데,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라는 걸로 리턴합니다. 이게 자바의 보이드랑 같은 역할을 하고, 실제 그 유닛의 정의에 들어가봐도 자바의 보이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닛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싱글턴 오브젝트인데 그냥 이런 것을 리턴한다. 코틀린에서는 보이드인 경우에 특별히 값을 리턴하지 않는 경우에 유닛으로 리턴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고 적으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유닛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보이드 같은 것이 코틀린 유닛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틀린에서는 변수를 정의할 때 먼저 앞에 var 벨이나 var bar이라고 먼저 써주고 시작합니다. val이라고 시작하게 되면 자바의 파이널과 유사하고, var로 하면 쓰고 읽고 다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는지 보면은 먼저 val이나 var을 적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쓴 다음에 제일 뒤에 타입을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벨로 읽기 전용으로 썼기 때문에 선언한 즉시 바로 할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타입을 쓰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이 할당되는 값을 보고 타입을 추론해서 자동으로 타입을 정해주기 때문에 타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나게 하는 건데,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 놓고는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이게 컴파일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C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값을 할당하려고 하면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또 추후에 값을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VAR이라는 걸 보면 뮤터블 번스인데 이건 variable var이라고 읽는데 이렇게 값을 할당할 수도 있고 값을 뭐 증가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가입니다. 주석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 동일한 그런 형태로 주석이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줄 주석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 두 개를 쓰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블록 커멘트를 해서 자바처럼 할 수 있는데 약간 차이점이 블록 커멘트가 자바와 달리 중첩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안에서 또 블록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약간 더 편하게 주석 여러 줄 코드를 주석할 수 있다고 좀 편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 템플릿인데 스프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문자열 보관법 이렇게 한글로 해석하는데 자바에서는 스트링 빌더나 혹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뭐 a가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a is 뭐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달러 기호를 이용해서 바로 이 변수에 직접 접근해서 이 값을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코드를 넣으면 이 코드가 평가가 돼서 그 값이 리턴된 값이 다시 스트링 안에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링을 뭐 자바에서처럼 스트링 빌더나 플러스 연산자로 하지 않고 그냥 스트링 한 개 안에서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에 자바랑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뭐 if문 그리고 뭐 else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들어오는 값이 두 개인 값을 두 개를 받아서 어떤 값이 큰지 리턴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if문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식으로 다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을 없애고 리턴을 생략한 다음에 한 줄로 쭉 풀어서 넣으시면 이렇게 길었던 코드가 한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축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아까 벨과 발을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너러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러블이 뭐냐면 이 타입에서 널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를 미리 컴파일러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어떤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parse int에서 정수로 int를 하는 건데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널을 리턴해야 되겠죠. 그럼 리턴하게 된다면 컴파일러에게 널이 리턴될 수 있으니까 이 물음표가 인티저형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또 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널 마크인데 이게 널이 리턴되는 경우에 반드시 이걸 선언해 주셔야 되고 이걸 적어 주셔야 되고 리턴 이걸 안 쓰고 널 리턴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는 경우에는 널이 리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페널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만든 그 pass int에서 값을 두 개를 받아서 x랑 y 값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pass int에서 리턴된 타입이 int의 물음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int일 수도 있고 null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x랑 y 접근하려고 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x라고 쓰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null 체크를 꼭 해주셔야지 그 밑에서부터는 이 x랑 y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무조건 null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걸 컴파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타입이 안전하다는 게 이렇게 너러블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 타입 변환인데요. 타입을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 길이를 뭐 반환하는 건데, 스트링이 안 올, n이라는 게 오브젝트, 자바에서는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겁니다. 최상위 클래스인데, 어떤 오브젝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스트링 객체가 들어온 경우에만 랭스를 계산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가 들어왔고, 이게 인스턴스 오브랑 비슷한 건데, 오브젝트가 스트링 객체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오브젝트는 any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랭스에 접근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트링을 비교하는 순간 바로 이 블럭부터는 이 오브젝트가 스트링이구나 해서 자동으로 타입 변환됩니다. 그러면 타입을 잘못 캐스팅할 때 발생되는 오류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코드의 구문도 줄고 해서 좀 더 강렬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while loop인데, while loop 같은 경우에는 자바랑 같습니다. 그냥 거의 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hen expression인데 이거는 스위치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 건데, 거의 비슷한 건 아니고 스위치 케이스처럼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많이 다릅니다. 스위치 케이스, 자바에서 스위치 케이스는 뭐 정수나 스트링 정도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다 지원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객체가 뭐냐, 값이 뭐냐, 이런 것들 혹시 아니냐, 이런 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엄청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when expression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축약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은 이게 자세히 보면 한 줄입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when 이라는 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객체가 1이면 1을 출력하고, 혹시 스트링 헬로우면 그리팅을 출력하고, 롱이면 롱이라고 하고, 뭐 스트링이 아니다면 스트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약에 자바로 구현했다고 하면 상당히 코드가 길고 그랬을 건데, 이 when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레인지를 이용하는 건데, 자바에서 for loop를 한번 돌려면, 이게 뭐 i가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뭐 1씩 증가시키면 이런 것들을 썼었는데, 레인지를 이용하면 1부터 5까지 에서 뭐 x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1, 2, 3, 4, 5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폼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if문에서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조건 뭐 검색 뭐 체크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름도 제공하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에서 이게 3이라는 변수가 1과 10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수가 3이니까 이게 feed in range 이게 출력이 됩니다. 컬렉션인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리스트 오브 하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포를 돌 때 in으로 이용하면 간결하게 가능합니다. 포위치처럼 이렇게 컬렉션을 포를 돌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값도 체크가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셋을 하나 만들었는데, 애플, 바나나, 키위 이렇게 있는데, 이 셋에 오렌지 있으면 이걸 출력하고, 애플 있으면 이걸 출력하고, 이렇게 이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게 컬렉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애플이라는 게 있으니까 애플 is fine to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컬렉션즈에 이제 뭐 이거 자바 8에서 있는 스트림이랑 비슷한 건데, 보시면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필터를 이용해서 람다를 쓰고, 뭐 이 it이라는 게 지금 이런 값들이 들어오는 변수입니다. A로 시작하는 것들만 필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솔팅을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만들고 이것들을 출력해라, 이런 것이 이렇게 간단히 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 8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코틀린에서는 지금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뭐 람다를 이용해서 이런 필터나 맵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